자,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 네. 지난해는 토트넘이랑 이제 세비야가 우리나라에 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두 팀 다 일단 한국에 와서 너무 잘해주고 갔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재밌는 볼거리들이 양현준 선수 중심으로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노준 골 넣고 그 빅맨 세레머니 하고 그랬었던 것도 있고.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한번 팀 K리그와 이제 맞붙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 K리그가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네, 이번 주 주말이죠 이제. 네, 이번 시즌 쿠팡 플레이 시리즈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 속에 치러지지 않을까. 뭐 멜시 경기는 사실 표가 뭐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동나가지고. 뭐 워낙 이제 빅매치니까. 네, 그렇고 이제 팀 K리그 아틀레티코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또 와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팀 K리그 저희가 이제 명단을 좀 체크를 할 건데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들어는 봤어. 어떤 클럽인지. 물론 이제 축구 팬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되게 좀 눈에 익은 선수들이 많겠지만 팀 K리그 아틀레티코 이거 뭐 유명 팀이라는데 나도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멤버를 좀 더 알고 가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럼요. 네. 단순히 그래 시메오네 그래 4-4-2 수비축구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면 안 되죠. 4-4-2 수비축구 진짜 옛말이거든요. 맞아요. 완전 옛말이에요. 네. 아틀레티코가 어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투어 네. 명단 발표가 됐습니다. 투어 명단은 일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일단 좀 우리 입장에서 못 와서 아쉬운 선수들 부상자가 지금 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호세 히메네스. 항상 잔부상이 문제예요. 네, 훈련 중에 다리에 좀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경골 쪽에 균열이 생겨서 치료 그리고 재적응 훈련을 해야 돼서 투어 참가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 주역 중에 한 명이죠. 나우엘 몰리나. 몰리나도 금요일 훈련 세션에서 좀 이상해서 메디컬 테스트 해봤더니 가자미근 쪽이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못 옵니다. 추가적으로 헤이닐드 같은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지난 시즌 후반기 아웃됐죠. 네, 그래서 이 세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지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블락.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블락이 우리나라에 와요. 사실 2022-2020 시즌에는 오블락이 좀 폼이 많이 떨어져서 그 이후에 그런 퍼포먼스가 좀 걱정됐는데 지난 시즌에 꽤 괜찮았고 그쵸.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오블락도 말미에 시즌 아웃이 좀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나왔었던 게 이제 그르비치. 골키퍼인데 음. 그르비치 역시도 이번 투어에 포함이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골키퍼는 한 명 더 이제 고미스라고 2003년생 골키퍼인데 지금 알레티 B팀 소속으로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프리시즌이라 한 골키퍼가 90분을 다 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의 이제 바람은 역시 오블락이 나와서 네. 난공불락 폼 한번 보여주기를. 그리고 알레티가 어쨌든 2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골키퍼 내에서의 로테이션을 좀 돌리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고 수비진을 보죠. 아스펠리쿠에타 파란 유니폼에 어울리는데 이제는 아틀레티코의 빨강 하양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라리가 이제 복귀하게 됐죠. 그리고 세인지 역시도 신입생이죠. 알레티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뭐 아마티한테 밀리면서 주전이 아닌 시기도 있었고 딘 스미스 임시 감독이 부임하면서 주전으로 또 다시 원했는데 시메오네가 아주 강력하게 원하면서 알레티 합류하게 됐고 퇴장 머신 사비치. 지난 시즌에 5경기 3퇴장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사비치가. 5경기 3퇴장.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하고 맨시티 경기가 어쨌든 주말에 있으니까 둘이 또 뭔가 앙숙이기도 했죠. 맞아요. 거칠었는데 그때 사비치도 좀 그랬고 근데 사비치나 뭐 이따가 또 얘기 에르모소는 기존 선수지만 아스필리쿠에타 세인지는 또 신입생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폼을 보여주는지 아마 아틀레티코 팬분들도 팀 K리그 경기에서부터 먼저 이 신입생들 폼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에르모소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진의 중축이었고 뭐 빌드업 수비력 모두 좋았으니까 기대해볼 만한 자원이죠. 킥이 되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 3명. 첫 번째는 하비 갈란. 네, 셀타비고 출신 풀백인데 바르셀로나 링크도 있을 정도로 빅클럽들 구애를 받았고요. 뭐 드리블이나 스피드 상당히 좋고 백스리로도 기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메온의 새 전술에서 하비 갈란을 어떻게 기용할지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영입됐습니다. 산티아고 무리뉴. 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왔는데 02년생 센터백이에요. 상당히 어린 자원이고 일리아스 코스티스 이 선수는 이제 알레티 B팀에서 이제 콜업을 해서 이제 프리시즌에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아스날 유스 출신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왼발선의 센터백. 그래서 수비진은 한 요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메네스가 없는 건 아쉽지만 새 얼굴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 그냥 아틀레티코식의 스타일을 보여주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볼거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미드필더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을 디테일하게는 안 해도 될 만큼 유명한 선수들. 아르헨티나 월드컵도 우승의 주역. 메시의 대표적인 호위무사였죠. 진짜 살림꾼. 네, 로드리고 데폴. 호키 플레이를 눈앞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이죠. 네, 일단 노세아가 조금 지난 시즌에 많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코케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도 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울.
뭐 지금 네. 폼이 많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졌지만. 예. 사울이 이번에 번호를 8번으로 바꿨어요. 원래 이제 그리즈만이 달고 있다가 7번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오리지널 사울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고 지난 시즌 부상으로 좀 아쉬웠었던 이 토마르마 마찬가지로 한국 투어에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틀레티코 살림꾼이었는데 비첼. 네, 수미도 여기저기 뛰고 다 뛰었어요. 뭐 맞아요. 샘백도 뛰고 뭐 기동력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여기도 여기저기 다 뛰었죠. 마르코스 요렌테. 원래 이제 시메오네가 항상 이곳저곳 다 써본 선수가 마르코스 요렌테잖아요. 네, 뭐 사울이 약간 예전에 그런 네.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마르코스 요렌테고 그다음에 이제 카라스코. 카라스코는 항상 왼쪽 공격의 핵심이었어요. 네, 근데 카라스코가 원래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좀 있어가지고 프리시즌 투어에 오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 잠잠해졌어요 이적설이. 그래서 이제 투어에 포함된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언급할 선수 좀 어린 선수들입니다. 사무엘 리누. 지난 시즌 발렌시아에서 아주 성공적인 임대를 보냈고 이번 프리시즌 통해서 거치가 결정이 돼요. 지금 4개에서 5개 정도의 팀이 임대를 노리고 있는데 구단 방침은 잔류 아니면 완전 이적이다. 그래서 아마 리누는 이번 프리시즌이 아주 중요할 거고 네. 지난 시즌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파블로 바리오스. 활동량도 아주 좋고 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즌 데뷔했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 그리고 이 선수는 아마 이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처음에 그 아틀레티코 딜 얘기 있을 때 뭐 선수가 포함된다 어쩐다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언급됐었던 선수입니다. 유망주 리켈메. 로드리고 리켈메. 지난 시즌 지로나에 임대 가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고 보는 맛이 있는 선수거든요. 스피드도 빠르고 뭐 드리블 잘 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리켈메 나오면은 이 플레이 보시고 좀 감탄하실 분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볼 만한 선수. 네. 그리고 미드필더 마지막으로 아이토르 히스메라라는 B팀에서 이제 또 올린 선수가 있어요. 04년생 어린 선수고 6번 롤에서 뛸 수 있는 선수라고 하니까 뭐 예전에 좀 아틀레티코의 6번 롤 대표적으로 뭐 가비 이런 그쵸. 선수들을 이제 조금 추억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망주들도 기대되는 선수들이 있지만 워낙 또 여기는 이미 1군의 미드필더들이 쟁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름값 선수 화려한 선수들을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포워드 라인은 여기는 뭐 진짜 유명한 선수들이 그리즈만 축신이죠. 아마 그리즈만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아틀레티코 내가 봤을 때는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면 그리즈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이런 세레모니를 그렇지. 보여줄지, 뭐 이런 세레모니를 보여줄지 되게 아니 뭐 예전에 기대하는데. 포트나이트를 할지. 포트나이트 뭐 이건가 이거 있죠. 네네네. 그 그리즈만 좀 기대가 되고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넘어왔는데 좀 부상이 많았었던 데파이도 합류를 했고 주전은 아쉽지만 서브로는 괜찮은 코레아. 항상 이제 매 시즌 아틀레티코에서 오래 뛰고 있는데 이상하게 선발로 나오면 아쉬워요. 그리고 뭐 어디든 또 뛸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생긴 모라타. 모라타도 뭐 나름 유명하고 스타성은 있죠. 네, 지난 시즌에도 뭐 리그 2자릿수 득점을 했고 이 주앙 펠릭스도 포함은 되긴 했는데 아마 이제 주앙 펠릭스는 뭐 프리시즌 끝나면 뭐 서서히 좀 작별의 수술을 밟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이 선수도 이제 B팀에서 올라온 선수입니다. 카를로스 마르틴 02년생이고 B팀에서 프리킥도 전담했을 정도로 키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박스한 결정력이나 드리블 치는 것도 또 볼만하니까 이런 선수들 위주로 아틀레티코 물론 저희가 다 소개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뭐 특별히 이렇게 쭉쭉 찝어드린 선수 위주로 또 경기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가 만나게 될 첫 번째 경기 상대 팀 K리그죠. 네. K리그는 이제 팬 투표로 팬 11을 먼저 뽑았고요.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뽑은 픽 11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 11과 픽 11은 이렇게 따로 발표가 됐는데 코칭 스태프가 이번에 홍명보 감독과 또 대구 FC의 최원건 코치, 홍명보 감독이 울산현대 감독이죠. 그렇죠. 두 인물이 팀 K리그의 감독과 코치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2명이 뽑혔는데 팬 투표 1위는 대구의 상징이자 아직도 동상이 안 된 세징야. 네. 세징야이 56,133표를 얻었어요. 세징야는 근데 인기도 인기지만 실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유벤투스 방한 때도 세징야는 세징야한테 너무 신뢰 안 미안합니다. 세징야는 뭐 너무 잘했고. 그니까요. 우리가 2016년에 K리그 챌린저 할 때 세징야의 대구 커리어 시작을 함께 했어요. 그때 이제 뭐 파울로, 뭐 데이비드 맞아요. 이런 선수도 같이 있었죠. 세징야는 굉장히 그걸 함께 했다는 게 되게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창근 골키퍼 그리고 백승호, 이승우, 나상호 순으로 뭐 쟁쟁한 선수들이죠. 팬투표 이렇게 2, 3, 4, 5위까지 쭉쭉 나왔다고 하고요. 선수 명단에 보면 이창근 지금 대전에서 진짜 폼 미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뛰고 엄청 압박하는 축구를 지향하잖아요.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창근이 후방에서 네. 밸런스를 진짜 잘 잡아줘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딩도 잘하고 그리고 위기 때 사실 그만큼 많은데 그쵸. 이창근이 되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고요. 조현우 골키퍼는 이제 울산 1위로 올라가는데 최근에 또 폼이 네. 괜찮죠?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조현우 활약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동해안 더비 한번 보고 오면 돼요. 그리고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현우 무조건 알거든. 그니까요. 뭐 비트현우라는 별명이 있듯이 네. 활약은 이제 동해안 더비 하이라이트만 봐도 네. 올 시즌 얼마나 폼이 좋은지 알 수 있고요. 또 센터백 전북의 정태욱. 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잘해라. 네네. 근데 이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키 큰 유형의 선수 그 정태욱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세트피스 때 헤더골 그치. 이런 올스타전과 같은 경기 때 이런 또 활약을 해줄 수 한 방이 있거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큰 키의 정태욱 직관 가시면 야, 뭐냐 한국 선수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크냐? 100% 정태욱. 태욱이 보면 이렇게 올려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광주의 티모. 티모. 올 시즌 리그 최우수 센터백 중 한 명이라고 보고요. 광주의 성공적인 영입, 보기만 해도 안정감이 있는 선수고 포항의 이제 그랜트. 제가 또 이제 세레머니 챌린지 가서 그래도 만나고 왔거든요.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은 봤지. 영상은 봤어. 그러니까 이 첫 시즌에 약간 적응기가 있었다. 그 이후에 전반기 안 좋았죠. 되게 스무스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격 보고 하는 거 보면 그럴만해. 그 아침 때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김기동 감독의 아주 스타 주전 믿을 수 있는 센터백이 됐는데 그랜트 선수도 이제 왼발 센터백이고요. 그리고 울산의 김영권. 여기도 뭐 아주 유명한. 뭐 미드필더급으로 볼을 잘 차고 대표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구 FC의 황재원. 그 옛날 아시안컵 동점골 넣었던 황재원 아닙니다. 대구의 황재원 선수도 와, 저 진짜 볼 때마다 되게 놀라운 선수예요. 공격적인 윙백으로 쓰거든요. 근데 기술 좋고 터치, 패스, 크로스 진짜 다 좋아요. 미드필더급으로 볼을 잘 차는데 황재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이번에 또 이런 유럽팀을 상대로 또 얼마나 과감한 플레이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 이기재 왼발 킥 그냥 사기입니다. 뭐 수원의 거의 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수원이 또 최하위를 탈출했기 때문에. 맞아요. 기세가 좋고 이기재는 올 시즌 뭐 또 숱한 공격 포인트를 쌓았지만 울산전에 그 홈 울산전 그렇지. 와, 그 조현우 키 넘기는 그 프리킥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기재가 이런 선수구나. 맞아요.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서령우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팀캐리그 경기 이렇게 쓱 보러 오셨다가 네. 서령우 보고 쟤 누구야? 이럴 확률이 높다. 아마 직관도 직관이지만 중계. 음. 중계를 통해서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보면은 그쵸.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스타 팔로워 수가 또 많이 늘 거예요. 그 영구가 또 최근에 이제 A대표팀 발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가 좀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올 시즌 기량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요. 네. 좌우 모두 어디에서 뛰어도 다 잘하는 선수인데 누군가 이제 대표팀 풀백에 미래를 묻거든 서령우와 황재원을 봐도 된다고 저는 그렇지. 얘기해도 괜찮을 거라고 네. 보고요. 대전의 안톤은 원래는 센터백이에요. 백스리 이제 왼쪽 스토퍼로 뛰는데 공격 시에 풀백처럼 올라가는 현대적인 성향의 선수고요. 올스타전 이 팀키리그에서는 아마 백포를 쓸 가능성이 큰데 왜냐면 이제 멤버 구성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우리가 멤버 구성을 보면 센터백 쪽에 숫자가 많아서 아마 안톤이 나오면 측면 수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아제르바이잔 대표팀 가서 골도 넣었습니다. 좋네요. 대전의 또 자랑 안톤 선수가 되겠고 자 그리고 전북의 백승호. 백승호 선수는 사실 이번에 같이 언급된 선수가 이제 한국영인데 한국영이 수비하고 백승호가 올라가면서 그렇지. 전천후로 백승호 선수가 관여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어쨌든 전북 선수니까 항상 생각하는 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보다는 저는 확실히 백승호 공격적인 롤을 더 맡겼을 때 이 선수의 장점이 잘 발휘되지 않나. 맞아요. 침투 후 해도도 잘하고 워낙 킥이 좋기 때문에 중거리 슛이나 프리킥 한 방도 기대해 보고요. 한국영의 이 백포 커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은 어쨌든 우리보다는 전력이 아무래도 앞설 수밖에 없는 유럽팀인데 한국영 선수가 또 중원의 밸런스를 얼마나 찾아줄지. 그쵸. 우리 런던 올림픽 세대이기도 하는 한국영 선수인데 기대가 좀 되는 강원의 한국영이고요. 다음은 이제 광주의 이순민. 이순민. 네. 이순민 선수는 사실 이제 기사를 보니까 다들 기사 타이틀이 랩하는 축구 선수다. 네. 시상식 때 이제 진첸코죠. 현실에서 축하 공연을 한국의 진첸코, 네. 광주의 이순민 선수인데 이번에 또 팀캐리그 유니폼 모델이었습니다. 이순민 선수도 아마 미드필더의 한 자리로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의 왕 세징야. 에드가는 사실 에드가가 2살 더 많아서 그런지 요즘 에드가는 나이 때문에 좀 힘겨워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2살 차가 조금 있긴 크긴 해. 커요. 근데 세징야는 여전하고 맞아요. 6골과 4개의 도움. 여전히 대구의 상징. 빨리 대구 팬분들은 세징야 동상화 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많이 이제 언급을 좀 하시는 편이고 전반기 최고의 크랙 나상호. 나상호는 뭐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 없죠.
빠르고 침투 잘하고 양발로 슈팅 때리고 광주전에 교체 출전해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골 넣는 거 보면 아니 뭐 유럽 얘기도 나왔으니까. 맞아요. 나상호 기량이 지금 정말 절정에 달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천전 페널티킥 실축이 팬분들이 느끼기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다음은 이승우입니다. 이승우 여기도 뭐 경기장 왔다 네. 하면은 뭐 구름관을 몰고 다니는 선수니까. 엄청난 환호를 일으킬 것 같은데 이 세레머니가 기대돼요. 그치.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에서 세레머니 좀 기대되는 선수라면 야, 팀 K리그는 이승우거든. 솔직히 이승우 세레머니 안 밀립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일 수도 있어요. 이승우 선수. 그리고 이제 경기하다가 약간 이렇게 좀 서로 신경전 벌어지고 과열되면 이승우가 스페인으로 빵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런 거 다 된단 말이에요. 물론 백승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네. 어쨌든 이승우 선수는 올 시즌 수원 FC가 조금 부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선수가 본인의 어떤 센스나 연계는 여전한데 지난 시즌보다 골을 넣는 결정력 빈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팀이 좀 지금 많이 떨어져. 수원이랑 수원 FC랑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 수원 FC가 요즘 폼은 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선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폼 자체는 괜찮고 경기 내용은 괜찮은데 결정력이 조금 떨어졌다. 근데 이번에 또 올스타전이 아틀레티코전에서는 본인이 또 골을 넣으면서 맞아요. 시즌의 결정력이 살아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인천의 제르소 7월 5경기 한 골 3개 도움입니다. 어쨌든 최근 폼이 아주 좋고 우당탕 드리블을 잘하고 최근 폼이 좋기 때문에 제르소도 기대가 되고 FE 서울의 팔로세비치. 여기는 이제 뭐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좀 조립해 줄 수 있는. 저는 팔로세비치 왼발 가마차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또 홈이기 때문에 나상호도 그렇고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이제 제주의 헤이스. 예전 광주에서도 뛰었는데 광주 시절에 네이마르라는 별명이 있어요. 광주의 네이마르. 기술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헤이스 선수의 측면에서 흔드는 모습들 그리고 배준호 선수. UEC 월드컵 때 많이 봤죠. 그리고 기대 많이 되죠. 점점 대전에서도 이제 기회를 잡으면서 K리그 1에서도 이제 인상을 좀 남기고 있는 배준호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대구전에 K리그 전체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용남형에 갔다 왔죠. 맞아. 대전 하나 시티즌 그리고 또 안지훈 체어리더님과 함께 가서 그 이제 세레머니 챌린지에서 그 미션을. 근데 되게 당차더라고요. 그냥 막 빅맨 하겠다 이러고. 그리즈만 앞에서 빅맨 하겠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리즈만 선수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서 유니폼 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빅맨이 정말 해줄 수 있을지. 울산현대 주민규 선수도 인기가 정말 많고 워낙 득점력 빼어나고 연계 능력 좋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이번에 또 K리그 1 팀 K리그에 또 최전방에 뽑히게 됐고 제카 선수도 있죠. 프랑스러스의 꼬이잡이 공중볼 정말 잘했다고 헤더 능력이 좋은. 아까 정태욱 때 얘기했지만 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방 이런 거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규, 제카 이렇게 또 최전방 공격수 2명이 뽑혔습니다. 뭐 없어서 아쉬운 선수들도 꽤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K리그 올스타전 하면 항상 꼽혔던 선수가 저는 오스마르거든요. 오스마르 그렇지. 그 유벤투스하고 경기 때 중거리 개쩔었어. 개쩔었던 왼발 중거리슛. 진짜 오스마르는 좀 없어서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한범 선수. 이한범. 되게 좋아하는 센터백 중에 한 명인데. 이한범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전화위 때 센터백 중에는 가장 큰 기대주 중에 한 명이죠. 얼마 전에 그 제르소 막는 거 보셨나요? 와, 이한범은 진짜 만능 그 빌드업도 되게 잘해서 만능 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항에 또 오베르단. 팬들이 굉장히 이뻐하는 또 살림꾼 오베르단이고 울산의 바코도 대단한 이제 그 기질을 지닌 선수인데 바코도 이번에 안 뽑힌 거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상 복귀를 했지만 올스타 이 팀 K리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상 이슈 때문에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 포항의 고영준 선수 최근에 포항 경기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안 부상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팀 K리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여가 안 됐던 부분은 아쉽고 또 이제 울산의 엄원상 선수. 엄원 선수도 이제 뭐 부상 아시안 게임이 또 이제 중요하니까 참 인기를 보면 충분히 뽑힐 만했고 또 뭔가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개인적으로 배준호예요. 왜냐면 지난 시즌 팀 K리그 토트넘 때 양현준은 우리가 또 이제 목격을 했고 물론 이제 리그에서 잘했지만 이제 일반 팬분들이 보시기엔 저 누구야? 이 토트넘 상대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번에 양현준, 권혁규가 또 셀틱 오피셜이 떴죠. 양현준 선수가 그때 토트넘 수비수 3명을 제치는 돌파로 영국 언론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저는 배준호 선수도 가지고 있는 기량을 봤을 때 유럽에서도 통할 만한 방향성을 지닌 선수라고 보거든요. 물론 아직 K리그 1에서의 활약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에 유럽팀을 상대로 뭔가 보여준다면 또 이제 국제 무대로 어쨌든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뭔가 또 다른 화제를 일으킬 수 있다. 좀 그래서 왠지 양현준과 같은 시나리오를 이번에 배준호가 혹시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나름의 기대감이 좀 있어.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희 영상 좀 보시고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구나 참고하고 경기 보러 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